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시가 7강 사친가 한번 가볼게요. 사친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사친가의 제목의 뜻이 뭐겠어요? 친이라고 나오면 부모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친가 뭐 이런 외가 할 때 그 친 있잖아. 그 친으로 부모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사가 붙었어요. 사실 사가 여러 의미를 가진 한자들이 있는데 뭐 섬길 사도 있고 생각할 사도 있고 죽을 사도 있고 넉사도 있고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생각할 사를 써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혹은 뭐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선 후기 때 것이고요. 전체적인 뭐 사음보의 연속체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혹은 잡가다. 뭐 엄청나게 뭐 갈래가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뭐 시험이 딱 나오기는 애매한,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사 혹은 잡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친가의 가장 큰 특징은 원령체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령체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 고려가요에서 동동 배울 때 원령체라는 말을 배웠죠. 각 달마다, 그지? 달과 연결시켜서 뭐 정월은 어떻고 2월은 어떻고 3월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 12달로 나누어서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감정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원령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원령체의 형식으로 처음부터 정월 보이죠? 정월 보이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달을 허송하니 2월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정월, 2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3월도 나올 것이야. 그리고 4월, 5월, 뭐 12월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에서는 5월까지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월부터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 건데요. 전체적인 형식은 이러해요. 일단 정월은 조금 달라서 이제 그 효도를 해야 한다. 봉양을 해야지 그게 인간이다. 요런 내용이 좀 부가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달들은 그런 내용보다는 원령체에 맞게끔 그 달의 어떤 절기나 풍속이 소개가 되면서 그 상황을 막 묘사해요. 그러니까 절기나 이제 그 풍속이라고 하는 건 명절 같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나 어때요? 굉장히 뭐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즐겁고 막 모두 모여서 막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막 행사도 있고 범국가적으로 막 너무너무 좋은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좋은 때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좋은 때에 어머, 우리 부모님은 안 계셔서 함께 즐길 수가 없네. 안타까워라. 우리 부모님도 계셨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립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전체적인 상황, 즐거운 상황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부모님이 그립고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강조가 되겠지. 뭐가 강조가 되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겠죠. 막 이렇게 즐거운 때에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셔서 너무 슬프고 다시 살아 계신다면 정말 잘 모시고 싶고 돌아가셔서 너무 그립다, 안타깝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원령체의 형식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월 들어가 봅시다. 뭐 그렇다고 해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나뉘지는 않았어요. 가보자. 정월이라 15일에 정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정월 대보름. 지금은 우리가 뭐 명절로 그렇게 쳐주진 않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큰 명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달 구경하는, 정월 대보름이 보름이잖아. 보름에는 보름달 뜨잖아요. 그러니까 달 구경하죠. 그래서 달 구경하고 있는 소년들아, 불특정 다수의 청자가 지정이 되고 있고 부르고 있죠. 도노법 쓰인 거겠죠. 이 소년들은 앞으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그러한 인물들을
다 이렇게 포괄해서 부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구경하는 소년들아 흉풍도 보려니와 부모 봉양 생각하라. 흉풍 딱 흉풍하면 느낌 딱 오시죠? 흉년, 풍년. 그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월 대보름에 뭐 하지? 대보름에 뭐 달도 보고 아침에 이제 찰밥도 해 먹고 뭐 그러지만 그때 이제 그 1년 한 해를 점쳐보는 게 정월 대보름에 한대요. 그래서 올 1년이 이제 풍년일 건지 흉년일 건지 이런 걸 점쳐본대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니까 흉년인지 풍년인지 이런 것도 해보겠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부모를 봉양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그러한 생각도 가져라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형 종결음이 쓰이고 있죠. 모든 소년들에게 약간 다짐하듯이 이렇게 명령하듯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영탄적으로 그래서 부모 봉양을 생각하는데 왜 생각하냐면 신체 발부 사대절을 부모님께 타고났으니 이거 우리 한문이나 이런 거 배울 때 많이 본 한자일 건데요. 신체는 우리 몸을 얘기하죠. 우리 몸의 발부는 모발, 그치? 모발 그리고 부는 피부. 그래서 머리카락이며 피부며 4대 절, 4개의 큰 절지, 잘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손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신체 발부 4대절은 결국 우리 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다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건 부모님이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은 부모님께 타고났으니 부모님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었으니 태산같이 높은 덕과 하해같이 깊은 정을 너무나 잘 보이는 대꾸법 여기서 쓰이고 있고요. 뭐뭐같이 직유법이죠. 직유법 쓰이고 있고 태산같이 높은 덕 하해같이 깊은 정 태산과 하해를 대조로 보면 대조로 볼 수도 있고 여튼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그 관습적인 혹은 이제 상투적인 그러한 비유가 나오는 거지.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태산같이 높은 하해같이 깊은 이렇게 잘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덕과 그렇게 깊은 정을 어이하여 잊으리오 서리법 쓰였지요. 그래서 서리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데 잊을 수 없다 이거죠. 부모님의 정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너희들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고 내 곁에서 없을 것이고 내가 이제 내 삶을 내가 꾸려 나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세만세 믿었더니 그러니까 천년만년 내 옆에 계실 것 같이 믿고 살았었는데 믿었더니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야? 돌아가셨다는 거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말이 이제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봉래, 방장, 영주산에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 합해서 중국의 레전드 3대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해서 삼신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삼신산 나오면 그 산 3개 이름이 뭐였더라?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중국의 레전드 약간 그 실제로 있다라기보다는 그 전설상의 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험한 그러한 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봉래나 방장이나 영주산에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
그것을 먹으면 불로 늙지 않고 불사 죽지 않는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진시황과도 연결되어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하고 싶지만, 그지? 구하고 싶지만 진짜로 있냐고요? 없죠? 이거 약간 도교적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신선들이 먹는다는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불사약을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얻을 쏜가 서리법인가, 그치? 얻을 수 있겠는가?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오호 통제라 이런 말 잘 나오죠. 슬프다. 지금 이 슬프다가 이 화자의 어떤 직접적으로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단어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사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아주 미미한 인간이기에 그러지도 못한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뭐 이거죠.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육양이 침부재라. 이것도 일종의 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줄어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자성어 풍수지탄이 되는 거예요. 풍수지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으셨으면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맥수지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맥수지탄은 나라를 이제 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나라가 없어진 것에 대한 한탄을 얘기할 때는 맥수지탄이고요. 풍수지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어떤 한탄,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을 얘기할 때 풍수지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렇게 대꾸로 보시고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수욕정 그러니까 나무는 이게 이제 우리 식수 이런 말 못 넘어가자. 일단 나무예요. 나무는 욕망 그러니까 뭐뭐 하고자 하는데 뭘 하고자 해? 정하고 싶어. 동이 아니라 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싶어. 고요하고 싶어. 그래서 나무는 고요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싶으나 풍부지 바람풍이죠. 바람이 부지 계속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나무가. 그리고 자욕양이 친부재라. 자식은 여기랑 똑같죠. 나무는 뭐 하고 싶으나 자식은 봉양. 봉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부모님이 부재 계시지 아니하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한 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공산낭목 한줌 흙되어 한줌 흙이 되었다는 건 돌아가셨겠죠. 공산낭목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쓸쓸하고 적막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공간 설정일 뿐이에요. 공산은 비어있는 산, 낙목 떨어지는 나무, 그러한 이제 어떤 뭐 자연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런 쓸쓸한 이런 무덤가에 겨우 한 줌 흙이 되어 영원한 이별 되겠구나 영탄적 표현 나왔고요. 그러니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 부모님과 이별을 하게 되겠구나 뭐 이거죠. 1년 360일에 1일 사친 12시라 뭐겠어요? 지금 1년 360일, 365일이 아닌 건 음력은 360일 정도죠. 그래서 음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1년 360일은 늘 언제나 그리고 하루 1일 하루에 사친 여기서는 사가 섬길산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12시 예전에는 24시가 아니라 12시였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1년 내내 어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쉬지 않고 부모님 섬기기를 다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서늘한 바람 적막하고
소식이 영영 끊기니 돌아가셨으니까, 그지?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적막하고 슬프고 애절한 애상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슬프다. 여기서도 슬프다 하더니 여기서도 또 슬프다가 반복되고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시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부모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각 달마다 이후 말을 꼭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날인데 이렇게 함께 즐기는 날인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이런 좋은 날인지 모르시나? 왜 오시질 않지? 이런 느낌이야. 그치? 뭐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못 오는 거 아는데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린 거죠. 그쵸? 함께 이 좋은 날을 지내고 싶다. 이런 거지.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서리적 표현인 거지.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정월 1월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 부분이 1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2월 가보겠습니다. 그 달을 허송하니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했으니까 그 한 달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니 1월 뒤에는 2월이 오겠지. 그래서 2월이라 한식이래. 한식이라고 하면 이 한자가요. 찰 한자예요. 그러니까 차갑다. 그래서 그 한식 날에는 이제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걸 좀 금하고 그리고 나서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이 한식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한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에서부터 넘어왔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고사가 같이 엮여 있죠. 그 고사가 바로 아래에 구절에 있는 계자추라는 사람의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자추라고 하는 사람이 뭐 굉장히 이제 충신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윗사람을 되게 잘 모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계자추를 잠깐 잊었었나 봐. 그랬는데도 계자추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숨어 지냈었나 봐요. 강호에서.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계자추가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찾아내려고 그 계자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그 우월드에서 늑구가 지금 이게 탈주를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막 드론으로 열심히 찾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를 찾아낸답시고 그 산에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지르면 그 뜨거우니까 피해서 아래로 내려오겠지 해서 불을 질렀나 보지. 그랬는데 다 죽었대요. 웬일이야,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은 날은 절대 불을 사용하지 말자. 불을 사용하지 말고 차가운 음식을 먹자 해서 한식이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이 지금 이제 뒤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식일에 천추절이 적막하다 계자추의 넋이로다. 천추절은 뒤에 나와 있죠. 이제 그 임금님의 벌스데이 생일이라서 일종의 이제 그 국가 경축일인 거지. 그래서 막 너무 막 지금 막 이제 생일이니까 해피 벌스데이 하고 막 이러면서 좋은 날인데 내가 볼 땐 적막한 거야. 왜? 계자추의 그 넋이 이 한식일에 담겨 있는 거지.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계자추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넋을 생각하면서 또 연결해서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뭐 원산에 봄이 드니 원산은 뭐 하나의 지명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멀리 있는 산, 먼 산에서부터 봄이 드니 불탄 그 2월이라고 하는 게 겨울이 아니고 양력상으로는 4월 5일, 6일 정도가 되는 게 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봄이 든다라고 표현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봄이 드니 불탄 풀에 송림 난다. 그 산은요 불이 탔었어도요 다시 내년 봄이 되면 또 거기에서 새싹이 돋고 또 다시 나무들은 또
다시 또 새롭게 자라고 이러한 어떤 영속성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잎이 나. 하지만 계자추는 어때요? 살아오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은 어때요? 살아오지 못해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후인,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그 상황을 슬퍼해서 한식을 지었도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식일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신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 부모님 같이 생각이 날 거고, 또한 당우 3대 성제들도 승피배군 하셨도다. 당우 3대 그냥 느낌으로 봐도 어때요? 그 중국의 성제, 굉장히 이제 황제들, 왕들, 그러니까는 대단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누구야? 그 요순, 그치?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또 뭐 그 하은주의 이제 3대가 하은주, 당나라 요임금, 우나라 순임금, 이러한 그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이러한 황제들도 어차피 100년 만년 살 수 없어. 천년만년, 그치? 승피배군, 흰 구름, 흰 구름을 타고 오를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도다. 영탄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했던 분들도 하늘나라로 갔는데 당연히 우리 어머니는 부모님 아빠는 뭐 돌아가시는 게 맞지만 그래도 슬픈 건 슬픈 거다. 뭐 이런 느낌. 여산송백 무릉춘초는 만고영웅 일과철화. 여산 지명이에요. 중국에. 그 여산에 소나무가 있고 잣나무가 있는 그곳은 진시황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무릉춘초는 한무제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시황이나 한무제나 엄청 낮잖아요. 그러한 만고의 영웅도 일과철화, 이러한 영웅들이 한번 이렇게 거쳤다가 머물다가 간 곳이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살아있을 때는 그 정말 둘도 없을 만고의 어떤 영웅이었는데 이곳에서, 이 무덤에서 잠깐 거쳤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 인간은 죽게 되는 건 나도 알긴 해.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으로서는 안타까운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효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뭐 쭉이라기보다는 한 두세 분 나오는데, 무서산지 퇴이라니 이영백의 사정이요. 이영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모님이 더 이상 늙으시는 것을 막고 싶어서 무서산에서 퇴일, 해가 이렇게 지는 것을 이렇게 붙잡았대요. 그러니까 막 시간을 멈추게 하려고 한 행인 거지. 그렇지만 멈추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지만 실패한 이영백의 이러한 일은 이 사는 개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마음에서, 뜻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영백이 하나의 어떤 효심이었던 것이고, 태행산 외로운 구름보니 적인거래 생각이라. 적인거리라는 사람도 엄청난 충신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굉장한 효자였대요. 효자라서 태행산, 이것도 이제 뭐 중국의 이제 산 이름이겠죠. 거기서 이제 외로운 구름이 어떻게 외로워, 그치? 이런 거는 이제 적인거래 어떤 감정이 이입됐고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외로운 구름 보니 의인화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 구름이 외롭다라고 하는 건 그 고향을 떠나서 멀리서 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사자성어 아세요? 망운지정이라고 하죠. 그 망운지정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양에서 부모님을 굉장히 그리워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거겠죠. 그쵸? 그래서 슬프도다, 또 나왔네. 우리 부모 청명인 줄 모르시나. 정월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 부모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여기서는 청명인 줄 모르시나 똑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다들 나와서 이 명절을 즐기고 있는데 청명은 한식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에 우리 부모님은 계시지 않아서 너무나도 그립다. 먼저 가신 것이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또 같은 방식으로 2월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들어갑시다. 그달 금음 다 지나고 또 그렇게 되죠. 3월이라 삼진날에 3월 삼진날 3월 3일이에요. 3월 3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날. 그러니까 완전 스프링, 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봄을 지나서 사실 뭐 이때는 거의 여름에 다가오는 뭐 이런 때지. 그러니까 가장 이제 화창하고 좋은 때인 거예요. 그래서 3월 삼진날이 예전에는 또 4대 명절 중에 하나였대요. 4대 명절 되게 많네. 그래서 그 3월 삼진날, 그래서 정월대보름 그리고 한식 그리고 3월 삼진날 이렇게 지금 그 유명했던 그 풍속이나 절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월이라 삼진날에 제비새끼 날아들어, 그치? 제비 오는 날이라고 했잖아. 제비새끼 날아들어 옛집을 찾아오고 호랑나비 분분하여 옛빛을 자랑한다. 뭐 크게 의미 있어 보이나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다시 제비도 돌아오고 호랑나비도 다시 돌아와서 얘네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있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이렇게 두 개는 대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3월 삼진날의 모습을 자연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 어떤 자연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 부모님은 봄이 되어도 오지 않으시는데, 이런 느낌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수에 목욕하고 무에 바람 쏘이며, 얘도 대꾸이네요. 뭐 지금 3월 삼진날에 하는 어떤 행사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목욕도 하고 바람도 쏘이며 동쪽 언덕 올라 휘파람 불고 청류 이르러 시 짓는다. 이것도 대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이제 봄이 되어서 기뻐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때 나는 뭐 하고 있겠어요? 엄마 하고 있겠죠. 지금 그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어떤 느낌과 대비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쭉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화는 붉은 비단이요, 세류는 푸른 시리로다. 여기도 대꾸가 보이네. 그래서 산의 꽃은 붉은 비단 같고 은유 쓰이네요. 꽃이 비단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시각적 붉은색 나오고요. 세류, 가늘 새자, 류는 버드나무 류자. 그러니까 그 버드나무 보시면 이렇게 가지가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리고 이 버드나무는 봄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가느다란 이 버드나무는 꼭 푸른 시리로다 해서 여기서도 또 은유가 쓰이고 있으면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봄의 그 화려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촌가의 농부들은 신춘을 만났다고 농구를 둘러매고 처처에 왕래하며 여기서는 이제 농부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촌에서는 농부들이 새봄이 왔다고, 이거지, 신춘은 새봄이 왔다고 농기구죠. 농기구를 둘러매고 일하러 나가셔야죠. 이제 그 겨울은 농한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한가한 그러한 기간이었다가 이제 봄부터는 농번기가 되죠. 굉장히 이제 바쁜 때가 되니까 농기구를 둘러매고 곳곳을 왕래하며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일할 준비를 하며 이런 거지. 백마금편 소년들은 화류춘풍 흥을 겨워 쌍을 지어 논일 적에 산화작작 남만개라. 부모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애기들은 놀고 있네요. 백마금편 하얀 말을 타고 금채찍을 든 양반님들인가 봐. 그 소년들은 화류춘풍,
꽃과 버드나무가 보여주는 봄의 바람, 봄의 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에 흥에 겨워서 쌍을 지어서 어머 그때도 쌍쌍이 놀았나 봐. 논일적에 산화 작작. 그러니까 산의 꽃들은 뭐 작작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많이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만에서 막 완전히 활짝 피었다. 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봄의 그 화려하고 막 생동감 있는 그러한 막 사람들의 어떤 역동적인 그런 모습, 굉장히 즐거워하는 흥에 겨운 모습, 거기에 맞춰서 자연의 모습도 막 굉장히 이제 화려한 이러한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선 이제 내 마음만 읊으면 되죠. 슬프도다 세월이요. 그쵸? 슬퍼. 세월이 왜 슬퍼? 부모님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치? 그래서 애오생지 가련하니 탄광음지 여류로다. 이거는 지금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제 요대로 이제 해석하면 되죠. 애오, 애는 이제 슬프레자고 오는 나오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굉장히 이치는 어조사자지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련하고 슬픈 거지, 그치? 그래서 내 인생이 가련함을 슬퍼하고 있고 탄식이죠, 탄식, 그치? 그래서 광은 빛광자랑 그늘음이야. 그러니까 빛과 그 그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세월이 계속 흐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밤이 됐다가 아침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아침이 됐다가 요건 거야. 그래서 광음 지여류 같을려에 흐를요. 그러니까 세월이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래서 탄식을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슬프다죠. 슬프다, 탄식한다. 뭐 이건 거야. 뭐 때문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세월의 흐름인 거지.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막지 못해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슬프다, 한탄스럽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슬프도다 또 나오죠. 우리 부모 답청절을 모르시나. 똑같이 서리적으로 표현해서 답청절 이꼴 삼진날 입니다. 왜 꼭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나 몰라. 위에 한식도 청명이라고 했다가 삼진날도 답청절이라고 했다가 여튼 이렇게 좋은 날을 모르시나 왜 돌아오지 못하시나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3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들어가 볼게요. 그달을 허송하고 4월이라 초파일에 4월로 들어왔죠. 똑같이 허송했고요. 그 전 달은 4월은 대표되는 날이 초파일. 부처님 태어나신 날, 우리 석가탄신일 4월 8일 말하는 거죠. 초라고 하는 건 이제 초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월 8일 석가모니 탄생일에 남풍지 훈해하고 해오민지 오네로다. 이거 옆에도 그 별표 쳐서 알려주고 있죠. 이게 이제 고사를 또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 남풍 우리가 동풍 뭐 하면은 봄이고 삭풍 해서 북이면 북풍이 불어오면 이제 겨울이고 그리고 남풍이 불어오면 여름이고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남풍이라고 하면 여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옆에 해석에도 써 있지만 이제 순임금이 노래한 남풍시 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대로 묘사해 오면서 지금 그 4월의 모습이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 따스하고 이렇게 온화로운지 이러한 것을 지금 요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남풍이 따스하고 향기로워서 우리 백성들의 노여움까지도 다 풀어주는 그러한 시기로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 앉아 춤을 추고 한강수 깊은 물에
하도 낙서 나왔단 말인가. 나왔단 말인가. 이거는 이제 영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을 써서 영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뭘 영탄하느냐, 지금 뭘 감탄하느냐 보시면 삼각산 제일봉. 삼각산은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북한산, 그러니까 한양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한양의 어떤 대표적인 랜드마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일 큰 봉우리에 이거지. 제일봉에 봉황이 앉아서 춤을 추고 있대요. 이 봉황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한강수 깊은 물에 한강도 한양에 그치? 어떤 랜드마크인 거지. 그래서 삼각산 산과 물 얘기하면서 산에는 봉황이 있고요. 한강에는요 그 한강 깊은 물에 하도 물의 그림 그리고 낙서 떨어진 글. 그래서 이 하도와 낙서 또한 또 이제 중국의 그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 그림과 이 글이 굉장히 그 길한 그러한 이제 그 표시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봉황이나 이 하도 낙서가 같은 맥락으로 어떤 태평성대의 상징이 된다. 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산에서는 봉황이 춤을 추고 있고요. 물 속에서는 이런 그림과 글이 나온다는 건 현재는 지금 이 시대는 태평성대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살기 좋은 때인 거야. 그래서 만백성 화파는 경성가를 오늘날의 보리로다. 이렇게 태평성대인 이러한 시절이니까 경성가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어떤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별이 경성인 거야. 그래서 그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것을 이제 뭐 축하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이 정말 살기 좋은 때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경성가를 오늘날에 볼 수 있구나. 너무 시대가 좋다. 이거죠. 요지 일월 지는 여전히 앞에서처럼 그 어조사의 느낌이니까 그래서 요 임금의 해와 달, 순 임금의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요순 시대라고 하면 태평성대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임금 때 그 태평성대 때의 해와 달 그리고 태평성대 때의 하늘과 땅을 지금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도 태평성대라서. 그래서 그때의 태평성대가 아닌가, 지금이 아닌가. 서리법 지금이다. 지금이 마치 요순시대 때인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만사 인간 젊은 날에 소년 행락 얼마하리.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때이지만 나라는 애는 계속 지금 좀 슬프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인드인데 만사 인간 모든 일이 인간사 모든 일이 젊은 날에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이러한 것들이 천년만년 갈 리는 없다라는 거지. 얼마 하리 얼마 가지 못하는 건데 그런 건데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왜 연결을 시켰는지 느낌은 잘 안 오지만 뭐 이렇게 기쁜 일만 있을 리는 없고 나도 언젠가는 갈 거고 뭐 이런 느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어떤 아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뭐 꿈속에서만이라도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사실 되게 생뚱맞고 좀 감은 안 와요. 그렇지만 이제 억지로 한번 깨워 맞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타기 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 우지 마라. 얘도 또 고사 한시를 인용한 건데요. 이게 지금 있는 그대로 이제 뭐 해석을 한다면 아이들이 타기 황행 타가 구타 할 때 타야. 그러니까 막 때려 누구를 때려 황행 노란 노란 앵이요. 앵무새가 아니고 꾀꼬리예요. 꾀꼬리 앵자거든요. 그래서 노란 꾀꼬리를 때리면서 막교지상 그러니까 지가 가지지자야. 가지 위에서
그러고 있지 마라. 울고 있지 마라.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한시에서 그 잠을 자고 싶은데 이 꾀꼬리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꼬리 소리에 잠이 깰까봐 그 울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자체로 가면 뒤에 이제 나도 부모님을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잠을 자고 싶은데 너희들이 시끄러우면 새들아 너희들이 시끄러우면 나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해줄래?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해석이 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옛날 분들 이런 좀 당황스러운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 이미 가신 분들이니까 그지? 그래서 황금 갑옷 떨쳐 있고 실버들 속 들어갈 때 이것도 저는 아직도 해석이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이 꾀꼬리들이 그랬다는 건지 내가 그랬다는 건지 사실 잘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지금 꿈속으로 들어가는 비몽사몽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꾀꼬리를 표현하면서 자기가 꿈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여기에 연연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얘가 황이니까 황. 그래서 꾀꼬리가 뭐 갑옷을 떨쳐 입었어? 그러면서 초여름 정도니까 그 버드나무 속으로 들어갈 때. 근데 그것이 들어가는 게 나는 쭉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내가 꿈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뭐 앞뒤 그렇게까지 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막 이런 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그쵸? 그래서 우레같이 소리 질러. 우레가 뭐예요? 천둥이죠. 천둥에 이제 순수한 우리 고유말이 우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지규법, 아주 큰 소리를 질러서 겨우 든잠 깨어보니 아주 큰 소리를 질러서 간신히 이제 꿈 좀 꾸려고 잠이 들까 했는데 큰 소리가 들린 거야. 그 큰 소리는 꾀꼬리 소리라고 보기보다는 요 소리인 거죠. 이거는 이제 내가 잠을 잘 테니까 니들은 조용히 해라 이 느낌으로 가야 되고 나는 근데 결국 잠을 깼어. 뭐 때문에 장안의 많은 집에서 등을 달아 산호만세를 하는 이 소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시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집들이 이제 등불을 달고서 산호만세를 막 외치는 거예요. 산호만세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이 산처럼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부르는 만세. 그러니까 오래 삽시오 만세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에 내가 잠을 깨웠다. 뭐 이건 거죠. 영탄적 표현인데 여기서는 어떤 좀 원망스러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임금에 대한 어떤 그 장수를 원하는 건데 그거 자체를 또 원망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튼 이 원인으로 인해서 난 잠이 깼어요. 그러면서 꿈속에서조차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부모님이 너무나도 그립고 안타깝겠죠. 그러니까 슬프도다 우리 부모 관등절을 모르시나. 관등절 이꼴 뭐겠어? 초파일. 이때에도 우리 부모님은 오시지 않는구나. 흑흑흑 이거죠. 그리고 이제 5월 갑시다. 4월도 다 허송하고 5월이라 단오이래. 5월이면 단오날이죠. 그네 타는 날. 그지? 이것도 지금은 우리한테는 아무 날도 아니지만 사실 그지? 그때는 엄청난 명절이었다. 뭐 이것도 4대 명절인가? 뭐 이렇대요. 그래서 단오이래. 해는 늦어 창밖에 있으니 여름 구름은 기봉에 많구나. 해가 늦도록 창밖에 있어. 왜? 여름이니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에 많이 이렇게 뭉게뭉게 떠 있구나. 영탄적 표현. 뭐 전체적인 뭐 그 공간적인 어떤 배경 분위기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이고요. 그러면서 사냥 자규 우는구나. 뭐 사냥 산의 양지 쪽에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 이것도 제가 좀 억지로 꿰맞힌 것 같은 느낌이지만 여튼 산에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규 아시죠? 우리 옛날 분들이 어떤 슬픔을 표현할 때 감정이입의 대명사 소쩍새 자귀
귀촉도 이러면서 얘가 우는 소리가 진짜 정말 슬프대요. 그냥 그 얘 우는 소리만 듣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네. 그래서 이렇게 슬플 때에는 얘를 많이 등장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날씨 좋고 막 이러는데 자규가 우는구나. 영탄적 표현 쓰는 건 자신의 어떤 감정이 아직도 슬프다, 계속 슬프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자규를 등장시킨 건가 싶죠, 그죠? 그리고 광풍제월, 광풍제월은 맑은 날씨에 부는 바람, 그리고 활짝 옛날에 그 밤에 뜨는 달.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직역하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좋은 날, 날씨 좋은 날, 넓은 곳에 솔개는 날고 있고 물에서는 물고기가 뛰노는구나.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화사한 날에, 그치? 자연의 어떤 그 생물들도 자유로이 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 이제 강호안정, 그 안빈낙도 뭐 이런 거 배울 때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면서 물화일체 쪽으로 갈 때, 그래서 솔개는 날고 있고요, 물고기는 뛰놀고 있고요. 그러면서 백구 나오네요. 하얀 갈매기야. 백구 나오면 물화일체가 막 떠오르죠. 날지 마라. 의인법 쓰이고 있네요. 날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얘가 알아들을까요? 여튼 날지 마라.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라. 뭐 이거죠. 나 보고서 도망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라. 알아듣겠냐고요. 그러니까 나 너 잡으려고 온 거 아니고 너랑 놀려고 온 거야. 뭐 이런 느낌이지. 일신이 한가하기로 내 한 몸이 한가하기로 너와 놀자 찾았노라. 물화일체. 오케이. 그러니까 얘 지금 뭐 갑자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자연 속으로 지금 파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금 물화일체, 강원정, 안빈낙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뭐 우리 이제 소박한 삶 할 때 나물 무조건 나오죠. 물 한 잔 마시고 팔 베고 누웠어요. 완벽한 안빈낙도 인 거죠. 그쵸? 그러면서 뭐 우리 그런 거 아시죠? 뭐 박주산채라든지 단표노항이라든지 단사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 안이 넉넉한가. 지금 자신의 삶이 그리고 일단 대장부네, 그치? 대장부 남자였었군요. 살림살이 이 안이 넉넉한가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 속에서의 삶을 굉장히 편하고 뭐 시절도 좋고 부러울 게 없죠. 하지만 내 마음에는 일촌간장 맺힌 서름 부모 생각뿐이로다. 너무 몸도 편하고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도 뭐 그렇게 슬픈 일 없고 뭐 스트레스도 없고 한데 딱 하나 한 1초는 한 마디 내 간장, 그러니까 내 속에 맺힌 서름은 딱 하나 부모님 생각뿐이로다. 그래 너 잘났다 이거죠. 지만 효자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영탄적 표현. 그래서 또 뜬금없는 표현들 나오는데 옥창행도 붉었으니 원정부지 이별이요. 몽중매화 피었으니 음풍진 어영욕 이요. 뭐 이 해설들은 나오니까 굳이 제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앵두를 보고 꿈속에서 매화를 봐도, 그러니까 뭐 이걸 보고 저걸 봐도 그 뭐 아내가 뭐 멀리 떠난 뭐 전쟁 떠난 남편을 뭐 원망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나는 이걸 보고 저걸 봐도 계속 부모님 생각, 부모님 걱정,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생각뿐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린 북사, 남쪽과 북쪽의 이웃들은,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웃들은 지금 보리타작, 이제 보리를 걷어 추수하는 때인 거잖아요. 보리는 그 봄 지나서 추수를 하고 벼는 가을에 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보리타작 하면서 방방곡곡에 농부가로다. 뭐 이제 그 노동요 같은 걸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는 뭘 불러? 사친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송백 양류 긴긴 나무에 높다랗게 그네 메고, 그네 갑자기 왜 나와요? 그쵸? 잊을 뻔했는데 지금은 단오일이죠. 송백, 소나무, 잣나무, 버드나무, 긴긴 나무에 높다랗게 그네를 메고 녹의 홍상 색채 대비 나오고 있죠. 녹색 웃두리에
홍색 치마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아가씨들이 입는 한복 스타일이었지. 그러면서 미인들은 다 예쁜 거죠. 웃는 여잔 다 예뻐. 그치? 미인들은 오락가락 하는구나. 오락가락 한다는 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라 그네를 타서 오락가락 하는 거죠. 영탄적이고요. 활기찬 그 단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버트 나는 어떻다 슬프도다. 그치? 우리 부모님은 단오절을 모르시나.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이곳에 없으시구나. 아, 슬프다. 자기만 굉장히 효자였던 사친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